완패를 했죠. 이 승패를 떠나서 매 경기마다 소극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축구 팬들의 분노,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볼썽사나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선사하던 한국 축구 어디로 간 걸까요? 관련해서 팬들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은 분이죠.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자, 이거 1대3이에요. 근데 이 모로코 팀이 더군다나 이 1.5 이진에 가까운 선수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1대3으로 진 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예견됐던 거죠. 예견됐다. 왜요?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 지수는 상당히 지금 추락돼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해외파 선수들을 이번에 선발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해외파 선수들이 자신의 소속팀에서 경기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체력이라든가, 예. 기술이라든가, 또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하. 그리고 이제 심리적 요인 뭐 이런 부분에서 모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예. 특히 러시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고 모로코와 이제 2차전을 치를 때 팀에서 훈련을 하죠. 경기는 못 뛰더라도. 예. 근데 훈련하는 거와 경기 출전해서 주기적으로 경기 감각이나 또 체력적인 것을 유지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로코와 경기 때는 러시아에서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생겼던 피로와 경기에 대한 피로가 겹치다 보니까 예. 특히 전반 초반 27분 전까지 한국 대표팀은 최악의 경기를 좋아했거든요. 이러한 그 부분들은 벌써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을 우리가 예견을 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는 단기간 내에 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드컵을 앞두고 걱정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는 최근 들어서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결국은 K리그가 활성화되고요. 네. K리그의 전체적인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K리그는 끊임없이 논란 속에 빠져 있고 승부 조작을 포함을 해서 심판 매수라든가 예. 그리고 각 구단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리고 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는 어린 선수들이 일본으로 조기에 또 나가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부러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또 상당수 있다 보니까 예. 선수 수급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축구 산업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 축구는 상당히 지금 중증 큰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네.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 네, 거기에다가 또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팀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G리그, 중국 리그에 가서 뛰었던 선수들, 특히 이제 수비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요. 예. 수비수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뛰질 못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격히 이제 추락했고 그것은 이번 평가전뿐이 아니라 최종 예선 때도 수비 불안 또 공격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결국은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로 직결이 됐던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신태용 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 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감독 바뀐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지금 비판의 중심에 있는데 네. 지금 한 선수를 만드는데 나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서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K리그는 지금 오래전부터 켜켜이 지금 쌓였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시각이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물론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 감독이라든가 또 기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습니다만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사실 지금 뭐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축구 팬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네. 히딩크 감독이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뭐 히딩크 감독이 와도 뾰족한 수는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가 이제 수학 기법을 갖고도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첫째는 예.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유럽 평가전 2경기를 했는데요. 예. 모로코 경기 때 시청률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6%밖에 안 나왔습니다. 프라임 타임에 10시 반에 중계를 했는데 예. 6%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축구가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러시아와 경기 때도 10%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한참 중계방송 해설자로 활동할 때요. 예. 그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48%, 50% 시청률로 높아졌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곧 축구, 제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네.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될 때 네. 축구협회가 축구의 상업적 가치를 앞세워서 한 1,000억이 넘는 1,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 축구협회, 그냥 대한축구협회가 매출이 1,000억 미만, 7,800억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지금 연 2년 지금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구단들도 투자를 하질 않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축구 어떻게 보면 산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예. 3년 뒤, 5년 뒤는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각에서 이제 히딩크가 많이 오게 되면 예. 아마도 히딩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축구협회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스폰서가 최근 몇 년 동안 14개의 스폰서가 11개로 그다음에 9개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히딩크가 오게 되면 시청률이 상승과 더불어서 월드컵 특수라는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 축구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예.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더라도 4강이나 8강이나 16강 이렇게 쉽게 뭐 할 거라고 보지를 않고요. 기대가 높지 않을 것이다. 네, 축구협회가 워낙 지금 부정부패에 만연된 지금 그 집합체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 그러면 바보, 축구 그러면 썩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증이 히딩크 감독이 오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이제 팬들이나 또 전문가들 중에 저도 뭐 이제 그런 지금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거짓말을 하고 또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고 또 평가전에 대한 경기력이 형편없어지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냉소적이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축구는 결국은 시청률이 추락하고 그리고 또 상업적 가치는 더 떨어지고 아마 이제 11월 달에 또 평가전이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 대회가 있거든요. 예. 북한, 중국, 일본, 한국 4개국 친선 경기를 하는데 지금 11월 달에 그러면 주전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의 해외파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그러면 경기력이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컵은 또 잘 넘어갈 것인가? 과연 월드컵까지 이대로 지금 갈 것인가? 뭐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높아지고 상당히 지금 협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문성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축구 이러다가 결국 비인기 종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축구는요. 축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방전에도 일제 그 시대 때도 말이죠. 일본에 이 맞서서 민족 정신을 함양시켰던 것이 축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하나가 됐었어요. 예.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 외에도 축구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힘은 이게 막강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는 얘기일 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고 예. 우리가 버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가 늘 독일한테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 갖고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키웠고 그것을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력을 키우는 모티브로 썼던 거거든요. 축구의 이 현상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축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왔던 것은 결국은 시장적인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무가 성목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가는데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였었고 월드컵 본선에 단골로 이렇게 오지만 이렇게 슬럼프로 빠지고 침체됐던 이런 부분들이 축구협회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말이죠. 예. 결국은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생겼던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국 축구 대표팀, 또 프로축구, 그다음에 프로축구 밑에 있는 아마추어 축구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긴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됐다.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미디어들이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축구의 부정부패가 만연됐고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대표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1,000억이 좀 넘는 매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축구 산업을 얘기하면서 3,000억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억 미만인 800억대, 700억대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년 동안 또 적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축구협회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스포츠는 이미지를 갖고 먹고 사는 곳입니다. 예. 근데 축구 그러면 부정부패한 집단, 그리고 승부 조작을 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예. 상업적 가치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저희가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중도에 실패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월드컵 본선까지 연봉 계약을 해서 자녀 연봉을 근 2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지출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신태환 감독 새롭게 계약을 해서 또 연봉을 지급을 하고 적자 투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출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행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몽규 회장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일단 하나씩 한번 푼다는 의미에서 히딩크를 어떻게든 한번 영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신태영 감독과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예. 11월 달 평가전 그리고 12월 달에 있게 되는 동아시아 대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된 건 물론 중요하죠. 예. 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조그만 컵숍을 하더라도 예. 계약은 했는데 예. 시장 조사를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집기도 들여놔야 되는데 불을 보듯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망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지? 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를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슈틸리케 때와 비교해서 지금 신태영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슈틸리케의 8경기, 최종 예선 8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신태영 감독이 2경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평가전 2경기를 했는데 슈틸리케가 못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슈틸리케 때의 경기력 지수와 예. 지금 신태영 감독이 치른 그 경기에 대한 그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예.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조광래 감독에서 최강희 감독에서 홍명보 감독으로 가서 결국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예. 전도 양양했던 홍명보 감독을 결국은 부러뜨리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신태영 감독이 예. 젊은 감독으로서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신태영 감독에게 지금 월드컵 본선에 가서 예.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 행정적인 어떤 처리들 그다음에 히딩크 예. 감독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또 홍명보 감독이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모든 책임을 예. 혼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독박을 썼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뒤에 숨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예. 걱정을 크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의 신문선 교수였고요. 지금 축구협회는 지금 축구협회 상황을 좀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근 부회장, 축구협회 전 부회장이었죠. 히딩크 감독 썰 불쾌하다. 최근에 히딩크 감독이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얘기를 했어요. 논의되지도 않은 이야기,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아주 펄쩍 떴습니다. 그런데 노재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문자를 김호근 전 부회장한테 보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회장님 러시아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히딩크 감독께서 아주 관심이 높으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독 뽑을 때 좀 뭐 천천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상 히딩크 감독이 관심이 많으니 어떤 배려를 좀 해달라 아니면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자 이 문자가 공개가 되자 김호근 부회장 문자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문자로 전달하다니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막상 히딩크 전 감독 내가 진작에 의사표명했어요. 어게인 2000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런데 요거는 히딩크 감독과 관련된 아주 설화고요. 또 문제는 소위 말해서 축구협회 간부급들이 법인카드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보죠? 조중현 전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인데요. 부인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사용료 협회 공급 3천만 원 썼답니다. 부인이 왜 이걸 씁니까? 3천만 원을. 이상한 일이죠. 자, 여기 보면요.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입니다. 골프장에 가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800만 원을 아주 용감하게 긁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전현직 임원들인데 사실은 유명한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주접 피부미용실에서 법인카드를 무려 8천만 원 넘게 과감하게 긁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종근 실장께는 이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 보면은 축구협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보면 이 히딩크와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호근 예. 부회장이 처음부터 나는 6월에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공론화시켰으면 예. 그것이 꼭 히딩크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하자라는 여론이 지금 뭐 다 비등한 건 아니거든요. 예.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공론화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됐거든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다 했다가 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이 이 문자를 까니까 예. 이걸 왜 문자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좀 공공하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악연이 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14년 전에 보니까 예. 이 돈만 아는 인간이라고 김호건 당시 올림픽 대표 그 감독이 아주 공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았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감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게 사실 이게 그 부회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론화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자, 지금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 협회 예산이 800억 상당으로 최대 규모인 대한축구협회의 전 회장 A씨 등 임직원 11명이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 등으로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20회에 걸쳐 1억 1,600만 원 상당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집행부 비리는
일회성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행적으로 공휴일에 유흥주점, 피부 미용실 등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비록 한 5, 6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축구협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사자들은 그것이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만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축구와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교제 차원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당사자들이 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부터 보죠. 축구협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본선 나갈 때 아주 겨우겨우 나갔습니다. 본선 진짜 겨우겨우. 당했다라고 정말 예. 자주적으로 다 말들 했었는데 이유가 있네요. 실제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무슨 부인이 예. 호텔비와 항공비로 3천만 원을 씁니까? 그리고 무슨 골프장 가서 800만 원 씁니까? 저는요 이 상황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예. 여러분들 그 핸드볼 여자 선수 아시죠? 예.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 또 배구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 돈이 없어가지고 회식도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축구협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도대체 요즘 나라가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축구협회 간부들이 썼다는 8천만 원의 법인카드 비용 배구 선수, 핸드볼 선수에 줬으면 정말 알차게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한국 축구 걱정은 히딩크 전 감독이 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엔 축구협회는 예. 축구 적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구 정패? 네, 왜냐하면 나라 꼴이 그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데 예. 국정농단에 그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이 마당에 뭐 축구협회라고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바로 이번 기회에 그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한국 축구가 나갈 길에 대해서 진정을 고민하는 참 축구인들로 인해서 협회가 다시 재구성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신 교수님. 이런 일이 축구협회만 있었을까요? 인기 있는 스포츠협회 예.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얼마 전에 뭐 빙상협회도 뭐 그렇게 말이 많았고 예. 야구협회도 또 말만. 그러니까 이 협회라는 게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그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협회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지원금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저런 협회에 대한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예. 지난 정권에서 계속 최순실 농단에만 지금 그거 뒷받침해주고 그거 농단에 춤추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이 정부 들어서는 좀 달라지겠죠. 이회택, 김주성 이런 분들 축구의 전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축구의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아이씨 뭐. 한 분 하나 줬군요. 아이씨 뭐야. 하도 많이 발언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차명진 패스네 이거. 패싱, 차명진 패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이회택 그 감독이나 예. 그다음에 김호곤 감독이 사실은 그 후배 축구인들한테 상당히 신망을 많이 받고 신망이 있어요. 예, 존경을 그런데 받고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 아무리 처음에 예. 착하고 괜찮았어도 예. 이게 제도적으로 있잖아요. 예. 독점을 오래 하고 감시받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 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예. 후배들을 위해서 상당히 돈도 쓰고 후배들한테 잘 해주고 그랬대요. 아니 뭐 명성 자체가 네. 대단하신 분들 그런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 어느덧 전혀 감시 감독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 이상 저렇게 이제 사심을 품는 거죠. 실제 제가 볼 땐 이 강원랜드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겁니다. 강원랜드가 이게 완전히 그 지역에 탁 처박혀 있어가지고 예. 거의 그 영주의 그 직할 예. 관원이 돼버려서 저게 이제 저렇게 강원랜드가 백랜드가 되듯이 예.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서양호 소장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저하고 딱 맞네 이거. 축구 적폐.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별로 안 정말로 웃겼어요. 다음 이슈로 노력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공금으로 잘 먹고 잘 놀고 비리와 설화에 멍든 축구협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상황을 좀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은 부회장, 축구협회 전 부회장이었죠.
히딩크 감독 썰 불쾌하다. 최근에 히딩크 감독이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얘기를 했어요. 논의되지도 않은 이야기,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아주 펄쩍 떴습니다. 그런데 노재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문자를 김호근 전 부회장한테 보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회장님 러시아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히딩크 감독께서 아주 관심이 높으시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감독 뽑을 때 좀 뭐 천천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상 히딩크 감독이 관심이 많으니 어떤 배려를 좀 해달라 아니면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뒤늦게 나왔어요. 그러자 이 문자가 공개가 되자 김호근 부회장 문자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문자로 전달하다니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막상 히딩크 전 감독 내가 진작에 의사표명했어요. 어게인 2000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그런데 요거는 히딩크 감독과 관련된 아주 설화고요. 또 문제는 소위 말해서 축구협회 간부급들이 법인카드를 펑펑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보죠? 조중현 전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인데요. 부인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사용료 협회 공급 3천만 원 썼답니다. 부인이 왜 이걸 씁니까? 3천만 원을. 이상한 일이죠. 자, 여기 보면요.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입니다. 골프장에 가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800만 원을 아주 용감하게 긁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전현직 임원들인데 사실은 유명한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피부미용실에서 법인카드를 무려 8천만 원 넘게 과감하게 긁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종근 실장께는 대한축구협회의 전 회장 A씨 등 임직원 11명이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 등으로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220회에 걸쳐 1억 1,600만 원 상당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집행부 비리는 일회성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행적으로 공휴일에 유흥주점, 피부 미용실 등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법인카드가 승인되었습니다. 비록 한 5, 6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축구협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사자들은 그것이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만 쓴 것이 아니고 어떤 축구와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교제 차원에서 이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 보면은 축구협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보면 이 히딩크와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호근 부회장이 처음부터 나는 6월에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공론화시켰으면 그것이 꼭 히딩크 감독으로 선임하자라는 여론이 지금 뭐 다 비등한 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됐거든요. 나는 그런 걸 받은 적도 없다 했다가 그 히딩크 재단 사무총장이 이 문자를 까니까 이걸 왜 문자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좀 공공하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악연이 좀 있었어요. 14년 전에 보니까 이 돈만 아는 인간이라고 김호건 당시 올림픽 대표 그 감독이 아주 공박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았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감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게 사실 이게 그 부회장이라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론화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자, 지금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 협회 예산이 800억 상당으로 최대 규모인 사용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당사자들이 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부터 보죠. 축구협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월드컵 본선 나갈 때
아주 겨우겨우 나갔습니다. 본선 진출 당했다라고 정말 자주적으로 다 말들 했었는데 이유가 있네요. 실제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무슨 부인이 호텔비와 항공비로 3천만 원을 씁니까? 그리고 무슨 골프장 가서 800만 원 씁니까? 저는요, 이 상황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핸드볼 여자 선수 아시죠?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 또 배구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돈이 없어가지고 회식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축구협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도대체 요즘 나라가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축구협회 간부들이 썼다는 8천만 원의 법인카드 비용, 배구 선수, 핸드볼 선수에 줬으면 정말 알차게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네. 한국 축구 걱정은 히딩크 전 감독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축구협회는 축구 적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구 적폐? 네, 타임에 10시 반에 중계를 했는데 6%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축구가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러시아와 경기 때도 10%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한참 중계방송 해설자로 활동할 때요. 그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48%, 50% 시청률로 높아졌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곧 축구, 제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될 때 축구협회가 축구의 상업적 가치를 앞세워서 한 1,000억이 넘는 1,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 축구협회, 그냥 대한축구협회가 매출이 1,000억 미만, 7,800억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지금 연 2년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단들도 투자를 하질 않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축구 어떻게 보면 산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3년 뒤, 5년 뒤는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각에서 이제 히딩크가 많이 오게 되면 아마도 히딩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축구협회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스폰서가 최근 몇 년 동안 14개의 스폰서가 11개로 그다음에 9개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히딩크가 오게 되면 시청률이 상승과 더불어서 월드컵 특수라는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 축구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더라도 4강이나 8강이나 16강 이렇게 쉽게 뭐 할 거라고 보지를 않고요. 기대가 높지 않을 것이다. 축구협회가 워낙 지금 부정부패에 만연된 지금 그 집합체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 그러면 바보, 축구 그러면 썩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증이 히딩크 감독이 오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이제 팬들이나 또 전문가들 중에 저도 뭐 이제 그런 그 지금 입장이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거짓말을 하고 또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고 또 평가전에 대한 경기력이 형편없어지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냉소적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축구는 결국은 시청률이 추락하고 그리고 또 상업적 가치는 더 떨어지고 아마 이제 11월 달에 또 평가전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 대회가 있거든요. 북한, 중국, 일본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1,000억이 좀 넘는 매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축구 산업을 얘기하면서 3,000억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억 미만인 800억대, 700억대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또 적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축구협회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스포츠는 이미지를 갖고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근데 축구 그러면 부정부패한 집단, 그리고 승부 조작을 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상업적 가치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저희가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중도에 실패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본선까지 연봉 계약을 해서 자녀 연봉을 근 2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지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태환 감독 새롭게 계약을 해서 또 연봉을 지급을 하고 적자 투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출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행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몽규 회장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일단 하나씩 한번 푼다는 의미에서 히딩크를 어떻게든 한번 영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신태영 감독과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예. 11월 달 평가전 그리고 12월 달에 있게 되는 동아시아 대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된 건 물론 중요하죠. 예. 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조그만 컵숍을 하더라도 예. 계약은 했는데 예, 예. 시장 조사를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집기도 들여놔야 되는데 불을 보듯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망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예. 어떻게 되겠지? 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를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슈틸리케 때와 비교해서 지금 신태영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슈틸리케의 8경기, 최종 예선 8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신태영 감독이 2경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평가전 2경기를 했는데 슈틸리케가 못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슈틸리케 때의 경기력 지수와 예. 지금 신태영 감독이 치른 그 선수들이 일본으로 조기에 또 나가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부러지는 선수, 부러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또 상당수 있다 보니까 예. 선수 수급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축구 산업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 축구는 상당히 지금 중증 그 큰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네.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 네, 거기에다가 또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팀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G리그, 중국 리그에 가서 뛰었던 선수들, 특히 이제 수비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요. 예. 수비수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뛰질 못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격히 이제 추락했고 그것은 이번 평가전뿐이 아니라 최종 예선 때도 수비 불안 또 공격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결국은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로 직결이 됐던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 신태용 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 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감독 바뀐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지금 비판의 중심에 있는데 네. 지금 한 선수를 만드는데 나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서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K리그는 지금 오래전부터 켜켜이 지금 쌓였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시각이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물론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 감독이라든가 또 기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습니다만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사실 지금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축구 팬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히딩크 감독이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히딩크 감독이 와도 뾰족한 수는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가 이제 수학 기법을 갖고도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첫째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유럽 평가전 2경기를 했는데요. 예. 모로코 경기 때 시청률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크라임타임에는 한국 4개국 친선 경기를 하는데 지금 11월 달에 그러면 주전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의 해외파 선수를 뛰지를 못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그러면 경기력이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컵은 또 잘 넘어갈 것인가? 과연 월드컵까지 이대로 지금 갈 것인가?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높아지고 상당히 지금 협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문성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축구 이러다가 결국 비인기 종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축구는요. 축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방전에도 일제 그 시대 때도 말이죠. 일본에 이 맞서서 민족 정신을 함양시켰던 것이 축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하나가 됐었어요. 예.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 외에도 축구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힘은 이게 막강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는 얘기일 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고 예. 우리가 버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가 늘 독일한테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를 갖고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키웠고 그것을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력을 키우는 모티브로 썼던 거거든요. 축구의 이 현상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축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왔던 것은 결국은 시장적인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무가 성목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가는데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였었고 월드컵 본선에 단골로 이렇게 오지만 이렇게 슬럼프로 빠지고 침체됐던 이런 부분들이 축구협회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말이죠. 예. 결국은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생겼던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국 축구 대표팀, 또 프로축구, 그다음에 프로축구 밑에 있는 아마추어 축구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긴 슬럼프 속에 빠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됐다.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미디어들이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축구의 부정부패가 만연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대표팀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 안패를 했죠. 이 승패를 떠나서 매 경기마다 소극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축구 팬들의 분노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볼썽사나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선사하던 한국 축구 어디로 간 걸까요? 관련해서 팬들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은 분이죠.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자, 이거 1대3이에요. 근데 이 모로코 팀이 더군다나 이 1.5 2진에 가까운 선수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대3으로 진 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예견됐던 거죠. 예견됐다. 왜요?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 지수는 상당히 지금 추락돼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해외파 선수들을 이번에 선발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해외파 선수들이 자신의 소속팀에서 경기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체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리적 요인 이런 부분에서 모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특히 러시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고 모로코와 이제 2차전을 치를 때 팀에서 훈련을 하죠. 경기는 못 뛰더라도. 근데 훈련하는 거와 경기 출전해서 주기적으로 경기 감각이나 또 체력적인 것을 유지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로코와 경기 때는 러시아에서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생겼던 피로와 경기에 대한 피로가 겹치다 보니까 특히 전반 초반 27분 전까지 한국 대표팀은 최악의 경기를 좋아했거든요. 이러한 그 부분들은 벌써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을 우리가 예견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는 단기간 내에 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드컵을 앞두고 걱정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는 최근 들어서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결국은 K리그가 활성화되고요. 네. K리그의 전체적인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K리그는 끊임없이 논란 속에 빠져 있고 승부 조작을 포함을 해서 심판 매수라든가 예. 그리고 각 구단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리고 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는 어린